이중세안이 피부를 망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 클렌징 조합으로 정착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번거롭지도 않고요. 피부 자극은 진짜 없어요. 저는 화장품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도 심하게 겪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무서운 감정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를 계기로 화장품과 피부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유명한 제품도 참 많이 써봤는데 결국 이 조합으로 바꾸면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클렌징 하고 나서 건조하거나 당기는 것도 없고요. 제대로 씻긴 건가 하는 불안감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를 지키는 올바른 이중세안 방법과 추천 제품들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시면 이중세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이중세안 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단일 세안만으로 선크림은 절대 다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중세안을 꼭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피부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고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인데요. 사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횟수가 아니에요. 클렌징 하는 동안 피부에 자극이 얼마나 가는지, 잔여물이 정말 제대로 잘 제거됐는지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세정력이 강한 클렌저로 단일 세안을 한다면 강한 세정력 때문에 피부 장벽은 자극이 됐지만 피부에 착 달라붙는 선크림, 메이크업 성분은 모두 제거가 안 돼서 잔여물은 남고 피부 장벽은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해서 1차 세안제로 가볍게 세안만 하고 아침엔 또 물 세안만 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각질이 쌓이는 것 같은데? 좁쌀도 나는 것 같고 화장도 잘 안 먹고 피부결도 별로인 것 같은데? 또 혹시 트러블이 생기면 이거 클렌징 때문인가? 라고 의심하게 되고 결국 다시 각질 제거 제품을 찾아서 쓰고 패드로 닦아내고 이게 오히려 더 피부를 망치는 길이에요. 차라리 자극 없는 방식으로 이중세안을 제대로 해주시면 굳이 각질 관리에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이지 않아도 웬만하면 각질 관리가 다 잘 돼요. 깨끗하게 세안을 하는 것 자체가 곧 각질 케어거든요. 그러면 어떤 1차 세안제를 써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클렌징 워터, 클렌징 젤, 클렌징 밀크,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정말 많은 제형의 1차 세안제들이 있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클렌징 밀크예요. 이 많은 클렌저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회전력이 적당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로션,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얼굴에서 롤링을 했을 때 마찰이 가장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밀크를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이 마녀공장 퓨어 소이빈 클렌징 밀크예요. 이 제품은 제가 써본 제품들 중에서 제형이 가장 도톰한 축에 속해요. 거의 크림에 가까워서 얼굴에 펌핑을 해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예요. 클렌징 밀크가 자극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묽은 제형은 손과 피부가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롤링하는 과정에서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얼굴에 롤링을 해도 이 도톰한 제형이 완충 역할을 해줘서 훨씬 자극이 적어요. 도톰한 겨울 이불을 깔고 그 위에서 롤링하는 기분이거든요. 성분을 보면 클렌저인데도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피부 장벽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판테놀, 히알루론산 같은 보습 성분까지 잘 들어가 있어서 뭔가 씻으면서도 되게 미끈하고 촉촉하다는 느낌이 바로 잘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두 번째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365 클렌징 밀크인데요. 마녀공장 제품이 클렌징 밀크와 크림 사이에 굉장히 도톰하고 영양감이 있는 제형이었다면요. 이 에스트라 제품은 클렌징 밀크와 클렌징 젤 사이에 조금 더 수분감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해봐도 에스트라는 좀 흘러내릴 정도로 약간 좀 묽은 제형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묽은 게 아니라 약간 탱글탱글한 젤 같은 느낌이 있어서 약간 미끄덩해요. 그래서 이걸 문지르다 보면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느낌이거든요. 쓱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좀 굉장히 기분 좋게 세정을 할 수 있어요. 전성분을 보면 수분 젤 타입을 만들어주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좀 지성인 분들, 좀 더 묽은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에스트라 제품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조금 더 가볍게 가볼게요. 포레덤 더마 릴리프 클렌징 젤인데요. 이게 거품이 나는 폼이 아니라 1차 세안용으로 나온 투명한 젤 타입 제품이에요. 원래는 제가 클렌징 밀크를 가장 추천드리지만 특히 지성 피부이시거나 모낭염 같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여드름균, 모낭염균들이 지방산을 먹고 더 번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제품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쓰기 좋은 클렌저예요. 조금 더 가볍게 세정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오일이 들어가 있는 클렌징 밀크에 비해서는 세정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2차 세안을 해줄 거니까 충분히 보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클렌징 방식인데요. 꼼꼼하게 하시는 거랑 세게 하시는 건 분명히 달라요. 막 세게 문지르고 압력을 주고 오랜 시간 클렌징을 하면 사실 아무리 순한 클렌저를 써도 피부는 자극을 받고 빨개질 수 있어요. 순하다는 제품 사서 쓰는데 빨개지고 자극받는 것 같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범인이
클렌저가 아닐 수 있어요. 바로 내 손이 아닌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스크럽 도구나 세안 브러쉬 같은 건 더 큰 자극이 될 수 있고요. 세안할 때만큼은 아기 피부 다루듯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풍선을 세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터지면 안 되니까 아주 부드럽게 롤링 하겠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얼굴은 풍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손에 힘을 쫙 빼고 아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클렌징이 잘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충분한 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굴과 손이 직접적으로 마찰이 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클렌저 양을 충분히 발라주세요. 클렌징 밀크 같은 1차 세안제를 쓰실 때는 최소한 3펌프 이상은 짜서 바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품에 따라서 한 5-6펌프 이상 충분히 쓰는 경우도 많아요. 따로 각질 제거제 쓰는 비용 대신에 클렌징 할 때 넉넉하게 쓰시는 게 마찰 자극도 줄이고 제대로 세정할 수 있고 진짜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면서 피부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충분한 양으로 손에 힘은 빼고 빼먹는 부위 어깨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히 롤링을 하고 또 물을 살짝 묻혀서 충분히 유화를 한 번 더 해주고요.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충분히 헹궈주세요. 내 손이 씻는 게 아니라 물이 이걸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충분히 부드럽게 헹궈주세요. 이렇게 세안을 해주시면 거의 자극은 가지 않아요. 여기서 2차 세안의 핵심이 있는데요. 뽀득뽀득하지 않고 미끄덩하게 마무리되는 약산성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클렌징 밀크에서도 세정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 성분, 보습 성분이 들어간 게 핵심이었죠. 2차 세안제에도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중 세안을 하면서도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세정이 가능한 게 핵심이에요. 저는 2차 세안제는 제가 직접 개발한 허그먼 올인원 샴푸바로 클렌징을 해주는데요. 이게 올인원 제품이기 때문에 샴푸는 물론이고 세안, 바디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당연히 피부 장벽과 유사한 미산성의 제품으로 만들어졌고요. 오일, 단백질, 피부 장벽 성분까지 3가지 핵심을 함께 가져갔어요. 이런 성분들을 총 11% 넘게 넣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세정력과 보습력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지게 돼요. 이런 성분의 조합 덕분에 거품이 되게 쫀쫀하면서도 부드럽고 씻고 나면 당기지 않은 그런 세정력을 느끼실 수 있어요. 방법이 중요한데요. 바로 대충 하는 겁니다. 아니 대충 하라고요?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가 1차 클렌저로 대부분의 클렌징을 잘 해줬잖아요. 이미 1차 세안제로 한 80% 정도는 거의 잘 지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혹시 더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 20% 정도만 대충 가볍게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전 이거를 80대 20의 원칙이라고 설명드려요. 일단 거품은 최대한 충분히 잘 내주시고요. 여전히 손에는 힘을 빼주세요. 가볍게 거품으로 문질러 주시면서 총 1분 이내로 롤링은 진짜 한 20초 정도도 충분하고요. 총 1분 이내로 가볍게 2차 세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두 번째 세안이 짧기 때문에 이중 세안이 그렇게 번거롭지도 않고요. 자극은 없으면서도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잘 씻을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클렌징을 하시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단일 세안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근거와 단일 세안만으로는 화장품이 다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근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클렌징 방법이 되는 거죠. 저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 조합으로 이중 세안을 하고 있어요. 마찰 자극 없는 1차 세안제와 피부 장벽 성분, 보습 성분이 들어간 약산성 2차 세안제, 이 조합으로 꼭 클렌저를 한번 바꿔보세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2차 세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그문 30ml 미니 제품을 증정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개발하고 판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이 할인 링크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만 공개해 드릴 거예요. 이 기회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좀 혹시 안 맞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니 샴푸바를 먼저 사용해 보시고 제품이 좀 나랑 맞지 않는다 느낌이 드신다면 본품은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본품의 한 3분의 1에 가까운 용량이기 때문에 한 1, 2주는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주세요. 스킨케어를 하시다 보면 좀 의견이 엇갈리는 주장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주장들을 또 잘 살펴보면 대부분은 또 나름의 원리가 있고 또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세안, 이중 세안 이런 횟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두 주장의 장점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을 찾아서 나에게 맞게, 내 피부에 맞게 적용하시는 게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클렌징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두피, 머릿결, 피부까지 모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쬐꾸미였습니다.